날짜가 더해질수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 세미나.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발표를 하실 분은요, 현재 서울대 교수이시자 전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신 권준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템플스테이의 심신치유 가치라는 주제로 심신치유에 도움을 주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검증, 또 이러한 심신치유가 불러오는 사회적 비용 감소에 따른 템플스테이의 사회적 가치 추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권 교수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템플스테이가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의 명상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상이 다는 아니지만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과학적으로 저희가 좀 증명을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연구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템플스테이는 일종의 이제 명상의 일종으로 큰 의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상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고요. 이미 뭐 상당히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책자의 표지로 소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알려져 있고, 2005년도에 전 세계 신경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학회가 있습니다. 미국 신경과학회인데, 그 당시에 소위 이제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다 모이는 학회죠. 거기에서 달라이 라마를 초청을 해서 실제로 이 명상과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이런 걸 조금 더 연결시켜 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초청을 하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사실은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과학적인 그런 발견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 과학자의 모임인데 부르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가서 이제 전 세계 아주 탑 그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과 대담을 가졌고요. 당시에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불교의 명상 수행 전통과 현대과학이 서로 다른 역사적, 지적,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철학적 관점이나 방법론은 서로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명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많이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지금까지 명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뇌의 어떤 변화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 뭐 신체적인 변화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는 의학적으로 뭐 고혈압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혈압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당뇨 효과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스트레스에 뭐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연구는 소위 이제 템플스테이 이 프로그램이 과연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이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갔다 오면은 뭐 산에 있으니까 뭐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근데 그게 정말로 그게 그냥 산에서 며칠 있다가 온 것 때문에 좋은 건지, 그게 아니고 템플스테이라는 정말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효과인지가 불분명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대조 연구를 한 거죠. 실제로 대조군을 두고 차이가 있는 건지를 본 거고요. 임상적인 효과를 검증을 했고, 또 이제 생물학적인 뇌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또는 우리 몸의 혈액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이런 걸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뭐 우리 정신치료, 심리치료
또 일반인들의 어떤 마음의 힐링을 주는 그런 걸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이제 저희도 좀 검증을 좀 했습니다. 저희의 이제 연구 가설은, 당연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조군을 어떻게 둘 건가 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조군을 예를 들면, 3박 4일 4차례 가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하면, 그 대조군은 소위, 서울에서 뭐, 호텔에서 3박 4일 지내는 사람하고 변화의 차이를 보겠다. 이러면은, 그 차이를 볼 수가, 진정한 차이를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산에 가서 지내는 것만 해도 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저희는 대조군을 이제 4차례 가서 휴식을 취하는, 똑같이 가서 휴식만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에 이제 체험형과 휴식형이 있는데, 이 체험형과 휴식형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휴식형은 가가지고 대부분이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험형은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 두 군의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그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 중에 특히 이제 체험형이 좀 더 효과가 좋을 거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거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여자를 모집을 했고요. 템플스테이 참여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의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참여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MRI를 찍었습니다. 뇌 MRI를 찍고 혈액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스테이 대원사에 저희가 이제 버스로 다 같이 그룹마다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고, 끝나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똑같이 그 시작하기 전에 작업보고서 MRI 혈액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후에 저희가 이제 우편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연구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연구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연구를 의뢰를 받고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뭐 많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몇 명씩 이렇게 그 체험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뭐 휴식형도 뭐 또 이렇게 가서 돌리고 해서 서울에서 계속 이제 버스로 뭐 하고, 가기 전에 MRI를 또 저희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찍고, 갔다 와서 또 찍고, 뭐 굉장히 힘든 연구였습니다. 이런 연구를 정말 다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중도 탄압도 많았습니다. 사실 하려고 했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110명 이상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탈락 다 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68명 정도 두 그룹으로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리산 대원사에 아주 지금 단풍이 많이 들어 아주 좋은 이제 4차례 가서 3박 4일 동안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체험형 프로그램의 전체 이제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주로 서울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서 이제 쭉 숙소에 도착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뭐 저녁 공양을 하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 둘째 날은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108배를 하고 좌선을 하고 바로 공양으로 쭉 나옵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있고요. 그 다음 3일 차에 다시 있고, 마지막 4일 차에 있고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3박 4일이죠. 그러니까 체험형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식형은 똑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소위 그냥 이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뭐 명상, 이런 소위 말하는 좌선,
뭐 걷기 명상 이런 걸 안 하고 본인이 그냥 쉬는 거라서 그 두 분의 차이를 이제 보기로 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스님과 대화를 하고요. 또 좌선도 하고, 바로 공량, 울력, 입선, 또 행선, 또 자유로운 수행, 체험, 숨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박 4일 동안에 한 거를 거의 저희가 한 2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그 자료 분석도 꽤 많이 시간이 걸렸고 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템플스테이 체험형과 휴식형을 대조군으로 삼았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임상 효과와 생물학적 효과, 또 정신치료의 대안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지 그 결과를 빨리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앞서서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템플스테이 체험형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108배라든지 신체 활동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연구 결과에서 뇌의 변화가 관찰된 것이 어떤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가 체험형과 휴식권 이 두 군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실제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이 템플스테이는 이제 지금 프로젝트 보시면은 여러 컴포넌트, 여러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참선, 메디테이션, 명상 쪽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108배 이런 것처럼 실제 이제 운동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뭐 이제 바로 공량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음식 관련돼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또 이제 사찰이 아주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공기도 좋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게 주로 영향을 준 건가 하는 게 저희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저희가 냈을 때 많은 이제 그 논문을 리뷰하는 분들이 이게 뭐냐, 이게 명상이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템플스테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제 저널에 논문 발표를 몇 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뭐 이해하기 어렵죠. 그냥 명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처음에 많이 이제 리젝을 당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명상에 관련되는 게 좀 어쨌든 크게 작용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뭐 운동에 관련되는 것도 좀 일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운동만 가지고 연구한 논문들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 뇌가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이런 템플스테이라는 소위 말하는 패키지죠. 일종의 패키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걸 나타낼 건가. 그런 걸 밝히면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행동심리학적 평가, 신체 계측, 혈액 검사와 뇌 형성의 결과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행동심리학적 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템플스테이 시작하기 전에 자가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템플스테이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3개월 후에 제가 우편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련 있는 부분, 스트레스의 반응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또 명상의 직접적인 효과, 마음 챙김의 어떤 그 정도, 그걸 이제 척도를 본인이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 뭐 스트레스가 온다든지 뭐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쉽게 회복하느냐. 어떤 사람은 쉽게 회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가. 또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대인관계가 어떻게 좋아졌는가. 또 인지적인 뭐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스케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부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3박 4일 했다고 해서 뭐 삶의 질이 바뀌겠습니까? 삶의 질이 바뀌려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뭘 이렇게 해야 삶의 질이 바뀌겠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이제 저희가 인상 깊게 받는 게 마음 챙김과 회복 탄력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체험형이 파란색이고요. 휴식형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왼쪽이 이제 마음 챙김 이 점수고요. 템플스테이 들어가기 전이고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두 그룹 다 올라갑니다. 소위 말하는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이 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약간 체험형이 조금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이 기준점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건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에 지금 이 체험형은 마음 챙김의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휴식형은 다시 떨어집니다. 3개월에는 원래 본인의 그 정도로 떨어지고요. 회복 탄력성도 보시면 체험형은 올라갔다가 3개월 후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근데 휴식형은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역시 3개월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체험형은 템플 스테이를 하고 난 다음에 회복 탄력성도 좋아지고 마음 챙김도 좋아지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서 이제 이 심리 인지적인 수준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본 거는 단기적으로 체험형과 휴식형 프로그램 모두에서 회복 탄력성과 마음 챙김이 좋아진다. 결국 이 이야기는 정신적인 회복력과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체험형에서 이런 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습니다. 3박 4일을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그 효과가 회복 탄력성이나 뭐 이런 게 3개월이 지속이 될 건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3박 4일의 그 체험형의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참가자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돌아왔을 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본인의 뭔가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서 뭔가 이런 좀 더 이런 소위 말하는 뭐 명상도 좀 하고 자기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뭐 이런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행동 변화 때문에 3개월이 지속이 됐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체험형이 꽤 유지가 되면서 이런 이제 회복 탄력성과 마음 챙김이 이게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혈액 검사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역시 이제 전후에 검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혈액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걸 검사를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뭐 혈압도 재고 박동수도 재고 뭐 여러 가지 재고요. 대사에 관련되는 당, 지방 관련되는 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거 다 재고요. 면역력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 또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들 뭐 이런 걸 다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3박 4일의 어떤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건데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BMI라고 바디매스 인덱스라고 이제 이게 높으면은 살이 찐 사람들에게 높죠. 높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걸립니다. 성인병들. 근데 이게 이제 체험형은 조금 더 떨어지고요. 휴식형은 그냥 유지가 되는데 이게 통계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0.066인데 이 정도가 뭐 크게 차이가 있다고 제가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음식도 조절이 되고 이런으로써 이게 좋아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 관련은 중성지방을 보시면 체험형은 떨어지고 휴식형은 약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실제 임상적으로는 이 정도 수치의 차이는 그냥 일반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도로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약간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수치로 좋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내분비 관련 생활적 변화를 보면 코티졸이 체험형은 조금 떨어지고요. 휴식형은 오히려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0.077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벌어지면 차이가 났을 건데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코티졸은 우리가 이제 응급 상황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 그냥 응급 상황이 생기면 빨리 급하게 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뭔가 빨리빨리 뭔가를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하죠. 그런데 응급 상황이 끝나면 빨리 이게 이제 분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코티졸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게 신체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티졸이 조금 이제 약간 뭐 크게는 아니지만 떨어지는 쪽으로 되니까 아마 조금 더 오래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하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면 생리학적이나 생화학적으로는 체험형이나 휴식형 모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신체적으로. 근데 체험형이 특히 중성지방이 조금 더 감소를 하고 체질량 지수가 좀 더 좋아지고 호르몬인 코티졸이 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형 프로그램이 생리적, 면역학적으로 좀 개선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저희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의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여기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하면 뇌에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건 이미 나와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연구 중에 우리가 이제 anterior cingulate cortex라고 ACC, 앞 대상 피질이라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다른 영역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통합을 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위겠죠. 근데 이제 명상을 하면 이 부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다른 뇌 영역들하고의 그런 연결성이 증가된다. 이런 보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해봤더니 이 앞대상 피질은 앞쪽은 정서와 관련되어 있고요. 감정. 뒤쪽은 이제 감각,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해봤더니만 이제 체험형이 휴식형에 비해서 이 왼쪽 부위의 이 앞대상 피질이 저 ACC와의 연결성이 여기 보시면은 슈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 되어 있습니다. 위 이마 이랑, 그 다음에 쉐기 앞소욕, 앵귤라 자이러스의 모이랑, 여기와 저쪽에 그 앞쪽 부위의 앞대상 피질 영역과의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는 겁니다. 뇌는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연결이 뇌의 전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의 전달.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된다. 이거는 정보 전달이 잘 되고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형이 특히 휴식형보다 더 이런 부위 연결성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재미있는 게 아까 제가 회복 탄력성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아진다고요. 회복 탄력성과 마음 챙김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좋아지는 정도와 지금 이 뇌의 그 연결성의 정도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뇌의 어떤 연결성이 높은 게 높아질수록
회복 탄력성도 좋아지고 마음 챙김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정말 재밌는 또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는 뇌의 그 기능 말고 구조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가, 3박 4일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바뀔 수 있나 하는 걸 통해 하는 걸 확산 텐서 현상이라는 DTI. 요새 이제 이 굉장히 저희가 뇌형성술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DTI의 어떤 그걸 가지고 이 신경세포의 다발입니다. 다발을 직접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도 연결이 어느 정도로 해부학적으로 변화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만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이 부위입니다. 전두엽하고 피질 하 부위가 연결시키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이 피질에서 내려오는 신경 다발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연결하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썰 내량이라는 코프스 캘로숨이라는 데는 좌뇌와 우뇌의 연결성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잘 밸런스를 이루는 뭐 그런 거겠죠. 인지활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질환 환자 부위에서 이 부위가 조금 손상이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이런 부위들이 좀 바뀐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더니 역시 왼쪽은 대조군이고 오른쪽은 명상 체험군에, 대조군은 이제 휴식형입니다. 전후 봤더니 별로 변화가 없는데 여기가 좀 증가됐고요. 변화가 그렇게 없는데 약간 증가돼서 통계적으로 얘가 차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체험군은 썰 뇌량, 앞쪽 뇌내 부채살을 두 부위에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뇌의 어떤 백질의 어떤 해부학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그게 서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위들의 연결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이런 게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뇌백질은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 이제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요. 이 이제 탕이라는 교수가 전 세계적으로 명상 연구에 상당히 대가입니다. 이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4주간의 이 사람들은 소위 영어로 이제 통합적인 신체, 마음, 트레이닝, 일종의 명상입니다. 그걸 해서 이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템플스테이는 3박 4일 동안 했는데 이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탕이 한 거는 뭐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을 해서 4주간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아주 인텐시브하게 3박 4일 동안 그냥 했더니만 비슷한 결과가 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거는 자기 규제 및 집행 통제 능력 향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으면 자가 보고서를 봤을 때 마음 챙김과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고요. 혈액 연구를 했더니 신체적으로 3박 4일 동안 크게 바뀌긴 좀 어렵지만 지방 일부 지방이나 코티졸의 변화가 약간 있고요. 뇌 연구를 보면 뇌가 가장 많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기능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연결성이 증가되고 해부학적으로도 뇌백질의 변화를 통해서 연결성을 증가시킨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제 저널에 한 4편 정도 발표를 했고 SCI 저널에요. 사실 처음에 템플스테이를 냈을 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여기 보시면 Intensive Mindfulness Meditation 갈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템플스테이 이렇게 하니까 이 논문을 리뷰하는 분들이 템플스테이가 뭔가 이래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리뷰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Intensive Mindfulness Meditation 하니까 좀 이해가 되고 갈로에서 템플스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했던 임상적인 거, 스트레스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뇌의 변화, 뭐 해부학적인 변화,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냈고요.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거는 이런 쪽의 명상 관련 쪽의 국제저널 중에 가장 좋은 저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4일 만에 했는데 뇌의 어떤 백질의 뇌 가소성과 관련된 플라스틱 체인지가 온 거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템플스테이는 특히 체험용 템플스테이는 마음 챙김과 회복 탄력성이 증가되고 앞대상 피질의 기능이 향상되고 또 이 앞대상 피질과 전두엽을 이어주는 이 뇌내 부채살 백질 또 뇌슬랑 백질의 어떤 해부학적인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정서조절 능력을 개선시키고 인지적인 통제력이나 여러 가지 유연성 이런 걸 향상시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의미 있는 발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주제에 대한 토론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이신 오상훈 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상훈입니다. 방금 권준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문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등으로 굉장히 심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피로가 이제 누적이 되면 모든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이 이제 업무나 일상 등에서 무기력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를 그 소진증후군, 영어로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소진증후군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의학적인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관리를 해야 하는 직무 관련 증상 중에 하나로 이제 인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대인들의 어떤 지친 심신 치유를 위한 방법으로 명상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상이 심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었죠. 그리고 명상을 포함하여 구성된 단기 집중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명상을 실천하고 또 심신을 치유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 크게 인기를 끌기도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그 템플스테이 어떤 프로그램과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를 보는 일이다 보니 그 어떤 접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뭐 경미한 그 정신건강의학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나 현재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향후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정신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템플스테이는 새로운 어떤 치료적 대안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이제 인지적인 체험과 정서적인 체험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동안 이에 대한 행동 그리고 심리학적, 뇌 영상학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었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치료 효과가 이제 밝혀지면은 기존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던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표준적인 치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런 어떤 또 대안적인 치료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권준수 교수님 연구팀은 이러한 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과학적 근거를 가진 심신치유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권준수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연구 목적과 내용 그리고 결과 의의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였으니 이번 토론 시간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해석도 하고 토의를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의 그 행동 심리학적 효과 아까 들었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체험형이나 단순히 그냥 사찰에서 쉬는 거
모두 이제 마음 챙김이나 정신적 회복 능력, 정신적 회복 능력이라는 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와 같은 건데요. 그걸 이제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조군 말고 체험형 프로그램에서만 이제 개선 효과가 유지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회복 탄력성, 정신적 회복 능력은 직무 스트레스 등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서 탄력성이라는 게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진 증후군으로 이제 진행하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관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짧은 3박 4일이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체험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어떤 마음 챙김과 정신적 회복 능력 증가에 이제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 수개월 유지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이제 결과는 템플스테이의 심신치유 가치, 특히 현대인들의 심신치유 가치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결과는 어떤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또는 환자분들이 어떤 심신에 그런 힘든 점들이 있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울증과 같은 그 환자군에서도 대안적인 어떤 치료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템플스테이가 그 기능적인 어떤 뇌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도 그 구조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기능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능적 뇌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플스테이 전후에 그 휴지기 상태의 뇌의 연결성의 변화를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휴지기라고 하는 거는 resting state라고 하는데요. 어떤 깨어는 있지만 어떤 주의 집중이나 목표 지향적인 어떤 과제를 하고 있지 않을 때의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멍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멍 때리고 있거나 휴지기 상태에서는 뇌도 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휴지기 상태에서도 뇌는 쉬지 않고 활발히 이제 활동하고 있음이 이제 밝혀졌고, 이때 어떤 뇌의 연결성은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러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이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군은 앞대상 피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대상 피질의 연결성이 이제 유의하게 증가를 하였고, 3개월 추적 관찰 시점에서도 이런 그 연결성의 변화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 와 이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줬었죠. 특히 이제 그 앞대상 피질과 이 뇌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 사이의 어떤 연결성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멍 때리거나 쉬고 있을 때 같이 이제 그 부위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부위들을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속하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정신적 회복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전 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 요인을 이해하고 회복하는 능력과 관련된 부위에 이제 쉬고 있을 때 기능적 뇌 연결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이것이 몇 개월간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나아가서 정신과적으로 어떤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자들이나 아니면은 번아웃 신드롬, 그러니까 소진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어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 도구로서 가능성을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의 슬라이드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그 행동 실험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쉬면서 MRI 촬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과제, 그러니까 퀴즈 같은 거를 풀면서 MRI를 촬영을 했던 결과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MRI를 촬영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인지 기능과 그와 관련된 이제 뇌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실험을 하면서 촬영했던 이 연구 과제에서는 저희가 사용을 한 게 플랭커 과제라는 것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주변에 이제 방해가 많은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본인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기만 하는 그래서 주의를 주변에 대한 방해 자극을 억제하는 어떤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행동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그런 어떤 템플스테이 체험형 프로그램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 그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어떤 그 인지적인 어떤 갈등 이거를 억제할지 말지 이런 갈등되는 정도를 굉장히 잘 커버를 한다, 감소시켰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한 이 과제를 할 때 오른쪽의 앞대상 피질 영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그런 주의 집중과 관련된 그런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훈련시키는 어떤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소아 아동들에게 자주 있는 어떤 ADHD,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잘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주의 집중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데 도모하는데 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적인 뇌 연결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결과에서 양쪽 이제 뇌를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연결시켜주는 뇌량과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우리 뇌 그리고 앞대상 피지를 연결시켜주는 위세로다발의 변화를 이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명상군에서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두 영역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 영역에서 유의하게 연결성이 증가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뇌량이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좌측 뇌와 우측 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영역과도 구조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이제 인접해 있는 부위인데요. 그래서 이 연결성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는 명상이나 템플스테이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위세로다발 영역은 작업기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화번호를 외웠을 때 그걸 머릿속에 잠깐 기억했다가 다시 이제 전화번호를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기억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기억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그 전두엽이나 측두엽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하는 부위가 바로 위세로다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우리 뇌의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구조적인 연결성이 증가됐다, 강화됐다라는 것은 우리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경세포 다발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수초화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수초화의 변화를 관련돼 있고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 연결성이 강화됐다는 것은 우리 뇌가 변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 가소성의 발달로 우리 뇌가 자극 반응에서 적합하게 이제 환경에 적응해가는 그런 능력의 향상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단기간의 템플스테이가 인지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뇌의 어떤 백질의 수초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네, 결론은 이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그 어떤 마음이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우리 뇌가 변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경미하게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겪는 환자분들에게도 어떤 그 대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신치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사님 고견 감사합니다. 이제 권준승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이 템플스테이를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적용을 하려면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받아들여지는데 저희도 사실 이 연구를 하기 전에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고 이런 결과를 보니까 역시 이게 정말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 스트레스에도 이길 수 있는 힘도 키워주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니까 정말 이 템플스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명상을 넘어서 명상 플러스 좀 더 다른 요소들 이런 것들 패키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그런 심신 좀 치유 프로그램, 조금 쉽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발전시켜도 정말 굉장히 뭐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뭐 K-팝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그런 종류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아마 굉장히 발전을 시키면은 그나마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오성 간사님께서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마련된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 연구 세미나, 오늘 세 분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템플스테이는 곧 치유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발표를 통해서 이 마음 챙김과 회복 탄력성의 증가, 또 뇌 기능까지 향상되는 의학적 결과까지 나오면서 신빙성을 더욱 높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개별 운영사찰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 이에 템플스테이가 갖는 치유적, 공익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 분석,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 운영 성과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조명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정부 관광정책 및 정부 유관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실행 가능한 사회공익적 템플스테이 사업과 운영사찰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익적 템플스테이의 운영 역량을 강화시킬 방안 모색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템플스테이의 치유 가치와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